진도의 한 양식어가에서 빈대가 발견돼 행정당국이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보건소는 즉각 살충제를 살포하고 차단 방역에 나섰습니다. 올해 전남에서 타 지역으로 빠져나간 인구가 1,000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가 대부분으로 일자리와 교육 인프라 부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고흥에서 백제와 가야, 일본의 문화가 융합된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이 같은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국가 사적 지정을 위한 고흥군의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표준어로 꼽히는 서울말도 여러 변천사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 서울말은 언제부터 자리 잡았는지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전남 진도의 한 양식어가에서 빈대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행정당국이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진도군은 지난 20일 오전 9시 반쯤 의신면에 있는 한 양식어가 외국인 숙소에서 빈대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한 결과 베개 1개와 침대 매트리스 6개에서 빈대를 발견해 질병관리청에 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빈대가 발생한 양식어가에는 외국인 근로자 3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건소는 즉각 살충제를 살포하고 민간 소독업체에 의뢰해 2차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요즘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방은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문제까지 맞물려 소멸 위기에 직면했는데요. 호남 지역은 올 한 해 순수하게 유출된 인구가 10,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도 전남의 전체 인구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81만 명 수준에서 올해 3분기까지 순수하게 2,400여 명이 유출됐습니다. 순유출이 증가한 배경은 크게 두 가지. 일자리 부족과 열악한 교육 여건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이런 현상은 전남은 물론이고 전북과 광주 등 호남 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같은 기간 호남 지역 모두 순유출이 더 많았는데 12,000여 명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전남과 전북, 광주의 순유출은 각각 2,400여 명과 3,700여 명, 6,4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전남은 한 해 평균 6,000명, 전북은 9,000명, 광주는 5,000명 안팎의 순유출이 발생하는 등 감소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의 인구 유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올해 호남 지역 20대 인구 순유출은 모두 13,600여 명으로 전 연령대에 걸쳐 유출된 16,100여 명의 85%를 차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행정통합 등 지방의 광역화를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메가시티를 좀 구축하는 방안이 좀 유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광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 지역을 통합해서 최소 인구 250만에서 300명 정도의 도시를 만들고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 단기적인 인구 유입에 치중하기보다 중장기적인 인구 유입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최근 고흥에서 백제와 가야, 일본 등 여러 문화의 유물이 발견돼 학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고흥이 해상교류의 거점지로 활용된 점이 밝혀지면서 앞으로 마한 유적 발굴 조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짧은 입구를 가진 둥근 호리병이 고스란히 놓여 있습니다. 곡식이나 물을 담는 용도로 주로 쓰인 백제의 대표적인 유물입니다. 청동세계 접시는 고배라고 불리는 유물로 옛 가야 지역의 고분에서 확인됩니다. 이들이 발견된 곳은 고흥 신오리의 동호덕 고분. 이곳에서는 지난달부터 마한 유적 발굴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5세기 후반부터 6세기 초반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무덤의 전체 길이는 약 8m입니다. 출입시설이 있는 무덤, 이른바 횡구식 석실 형태로 국내에서 발견된 횡구식 석실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꼽힙니다. 이제 저희가 횡구식 석실은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7m가 넘어가는 길이는 흔치 않고요. 대부분 3m에서 5m 정도 사이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석실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이번 조사는 그동안 고흥에서 진행됐던 마한 유적 발굴 조사 가운데 가장 많은 유물이 발견된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화살촉과 토기류 등 유물 300여 점은 백제와 가야, 일본 등의 문화가 융합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 시대까지 해상 세력의 교류 거점지로 고흥 지역이 활용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고흥군은 내년까지 도하면과 포두면 일대의 마한 유적 발굴 조사를 이어갈 방침. 이와 함께 지역에서 발견되는 고분들의 성격이 뚜렷해지는 대로 국가 사적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출토 인물은 한 2년 정도 연구 조사를 할 거고요. 향후에 이제 국가 기속이나 아니면 고흥군 기속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향후에 고분 조사는 한 1, 2년 정도 더 성격 파악이 확실해질 때까지만 조사를 하고 고대 역사를 간직한 채 활발히 유적 발굴 조사를 추진하는 고흥군. 앞으로 이를 연계한 학술대회와 연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고흥이 새로운 문화유산의 산실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우리는 흔히 서울말이 표준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죠. 실제로 표준어 사정원칙 제1장 제1항에는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요. 표준어로 통용되는 서울말,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서울 사투리 이야기를 뉴스토리에서 살펴봅니다. 김신혜 기자입니다. 제가요 요즘에 X세대거든요. 저희는 남들의 시선 따위는요. 이게 아저씨 요즘 지휘들 세대에서 최신 유행하는 머리 스타일이거든요. 실제 X세대에게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딱 그때인데 야탄데 전데요? 그 세대가? 어머 이랬나 이렇게 촌스러운 목소리로 오렌지족 했나요? 나 좀 창피한데 그러면 저렇게 특정적인 말은 안 썼는데 뭐 드라마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말투들을 쓴 것 같고 20년 전 지방에서 상경한 한 시민은 서울말을 따라하려 노력했던 당시를 회상합니다. 처음엔 전라도에서 올라왔을 때 이제 서울 가면은 전라도에는 화장실이 변소 그러잖아요. 근데 변소가 어디니? 그러면 끝을 이렇게 올려서 얘기해야 된다고. 이처럼 1980, 90년대 X세대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과거 서울말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가보려고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가봤는데 잠긴 것 같대요. 그래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남은 기간에도 더 열심히 허들링 연습을 하고 또 거리지도 약간 모자르거든요. 매번 보는데요. 줄 것도 없고요. 뭐 그 정도면 됐다고 생각해요. 남들이 다 그렇게 있기 때문에요. 안 입으면 좀 뒤처지거든. 당시 X세대들도 지금은 어색하게 느끼는 과거 서울말에 대해 서울 방언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교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지금 말이랑 다르네라고 느끼는 건 대체로 억양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는 지금과 억양이 좀 달랐다. 두 번째는 아무래도 방송 인터뷰나 이런 건 굉장히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긴장에서 나온 좀 부자연스러운 억양이 아닌가. 물론 당시 인터뷰에는 서울말의 특징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그에 해당하는데요. 한번 가보려고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가봤는데 잠긴 것 같대요. 매번 보는데요. 줄 것도 없고요. 안 입으면 좀 뒤처지거든. 현재도 쓰는 말들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서울 사투리라는 게 있을까요? 유필재 교수는 대부분이 서울 사람이었던 1930년대 이전에는 사투리적인 요소가 많았다고 말합니다. 원래 서울 방언은 긴 소리와 짧은 소리를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예를 들면 눈이 하면 영어의 I란 뜻이고요. 눈이라고 하면 영어의 snow란 뜻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는 거의 없어졌지만 원래 서울 방언에서는 이른바 어이의 이와 아이의 애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유에 해당되는 것은 네 거, 아이에 해당되는 것은 내 거 이렇게 해서 분명하게 두 모음을 구별해서 발음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현재 서울말에서는 부터 표준어와 비슷한 형태가 됐습니다만 원래 서울 방언에서는 뭐뭐 버텀, 뭐뭐 부텀 이런 식의 형태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이외에도 당시에는 어디까지가 어디 꺼정으로
의문형 무엇뭇 어요는 무엇뭇 우, 시러는 시려로 두루 쓰였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현대서울말은 6.25 전쟁과 산업화 시대 이촌향도 현상 등으로 다양한 지역 사람들이 서울에 모이면서 점차 표준화됐습니다.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 서울말, 앞으로 또 바뀌게 될까요? 맞습니다. 그 서울말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는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합니다. 옛날에 15세기에 나온 책들을 읽어보면 지금 말과 너무너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서울말도 다른 언어처럼 앞으로 계속 변화할 것입니다. 미래의 서울말도 지금과는 또 다를 거란 전망입니다. 30년 뒤 서울에서는 어떤 억양과 말투로 대화하고 있을까요? 지난 21일 장흥 부산면에서 80대 남성이 화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장흥 소방은 21일 오후 2시 40분쯤 쓰레기 소각장에서 어르신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에 도착해 심정지 상태의 A씨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원희 국회의원이 목포고등학교와 목포여자고등학교를 오감지구 일대로 통합 이전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19일 김대중 전남교육감과 간담회를 갖고 오감지구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 해소를 위해 목포고와 목요고를 통합해 오감지구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도심에 있는 기존 학교 부지는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도서관이나 문화예술공간, 회의장을 갖춘 복합 문화공간을 유치하는 데 적극 협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목포시가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목포시는 지난 21일 중국의 국영그룹인 중국청년여행사, 북경 환발해 관광문화발전 책임 유한공사와 함께 업무 협약을 맺고 한중 항공노선을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과 목포를 중국 현지에 홍보하는 일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청년여행사는 북경과 상해 등 도시 30여 곳에 지점을 둔 중국 3대 여행사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은 건 처음 있는 사례입니다. 전남도가 올해 이상저온과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해복구비와 농작물 재해보험금 1,160억 원을 지원합니다. 전남도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자연재해로 과수와 양파, 벼 등 농작물 3만 2천여 헥타르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해당 농가 2만 7천 곳에 농약대와 생계지원비 등 재해복구비 518억 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해보험에 가입한 1만 9천 농가에는 재해보험금 642억 원을 모두 지급했으며 앞으로 재해보험과 농업인 안전보험 등 농업정책보험 지원을 확대해 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이 미국 텍사스 샌안토니오 리버워크를 방문해 강을 활용한 도시건설을 구상했습니다. 노관규 시장은 샌안토니오 강을 중심으로 생활공간과 문화시설 등이 배치된 점을 토대로 순천의 동천과 옥천, 이사천 등을 활용한 친수공간 연결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순천시와 순천시의회는 지난 16일부터 미국 선진지 견학을 통해 생태와 문화를 접목한 도시 콘텐츠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지적 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 3,700여 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마쳤습니다. 광양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양지사와 함께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로 굴착이나 포장 등으로 훼손돼 보존할 필요가 없는 지적기준점 400여 점을 폐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적기준점은 각종 건설공사와 개인 필지 조사 시 활용되는 기초자료로 광양시에 폐기된 지적기준점은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남 광양과 경남 하동을 잇는 신원 회전교차로의 정비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광양시는 신원 회전교차로 기존 소나무를 다안면 사무소 일원 정담센터 화단으로 이식하고 시 소유 소나무를 식재해 가로 경관을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양시는 해당 교차로를 광양 매화축제 기간 많은 차량이 통행하는 만큼 지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